지금 하자 문제로 좀 시끌시끌한 얘기가 있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. 네. 이 단지는요, 네. 이 하자뿐만 아니라 이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은 거죠. 심한 곳은 이제 이 냉장고를 설치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요즘 건설사들이 경각심이 없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반갑습니다.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. 배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선생님, 최근 입주를 시작한 부산 거제동의 4,400여 세대의 이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금 하자 문제로 좀 시끌시끌한 얘기가 있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. 네. 이게 뭐 신축에 들어갈 때 하자나 뭐 마감 문제는 뭐 비일비재 하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긴 할 텐데 이 단지는요, 네. 이 하자뿐만 아니라 이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은 거죠. 특히 이 주방의 냉장고장이 네. 기존의 1220mm로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데 네. 뚝딱 지어져서 가보니까 1200mm. 네. 20mm가 부족한 거죠. 아, 20mm. 네. 그리고 한두 세대가 아닌 거예요. 네. 4,400세대인데 거의 한 3분의 1인 1,400여 세대가 네. 지금 다 20mm씩 적게 지어져서 네. 심한 곳은 이제 이 냉장고를 설치할 수 없다.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이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게 4,400세대를 보니까 이게 대단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지금 건설을 한 거거든요. 네. 여기서부터 저는 약간 의아한 거죠. 이게 한두 건 지어본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. 정말 그렇죠. 꾼이라고 하면 꾼인 이 사람들인데 이게 설계 도면대로 짓지 않았다? 이게 좀 네. 이해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봤는데 네. 딱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이 경험 없는 건설사들이 요즘 사실 뭐 냉장고 크기도 이제 막 엄청 커지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좀 작게 만들었구나. 그래서 이 건설사는 좀 이름 없는 이런 업체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4,400세대를 지은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네. 다 3개가 있는데 다 일군 기업이에요. 아니 경험이 지금까지 아파트를 지은 경험만 네.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뭐 부각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. 근데 왜 느닷없이 지금 이런 냉장고가 안 들어가가지고 냉장고를 설치하다가 설치 기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지금 내용이 있을 때 저도 기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이게 기존의 도면은 1220인데 네. 20mm가 줄어든 거잖아요. 네, 네. 근데 그러면 2cm잖아요. 네.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게 큰 뭐랄까요 오차인지 전 그것도 아직 잘 모르니까.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 네. 지금 냉장고 규격이 1200이면 이제 1m 20이잖아요. 네. 1m 20에 2cm가 빠져서 냉장고가 설치가 불가능한가 이 의문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냉장고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들어가더라도 이 안에서 공기 순환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기계가 고장 날 확률이 높아서 이제 책임 소재. 그러니까 설치하고 갔는데 고장 났다. 그러면 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냉장고 제조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우려한 이제 냉장고 설치 기사들이 이 정도의 공간이면 설치되면 나중에 고장 날 확률이나 문제될 확률이 너무 높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리 차단을 한 거군요. 돌아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.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에 이게 도대체 뭐에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또 요즘에 이런 공사 현장, 뭐 인테리어 현장 이런 데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심지어 이삿짐 센터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네, 맞아요. 약간 거기에서 오는 소통의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식으로도 또 좀 분석을 해보더라고요.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는 몰라요.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많은 얘기가 들리는 게 사실 옛날에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주를 이룬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. 네. 그런데 좀 속된 말로 노가다 판에서 이제 관리 감독하는 십장이라고 하거든요. 네.
저도 이제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네.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저도 그 노가다 용어들 오, 굉장히 처음 많이 들어봤어요. 알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오비끼 반생이 뭐 다 네. 거의 일본 말이에요. 이런 용어들을 처음에 가면 못 알아들어요. 그럼 못 알아들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진행이 안 되겠네요. 예.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을 이룰 때 사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이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감독하거나 이 일을 진행하는 계획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10장 그 위에 단계거든요. 근데 이분들은 이 현장에서 뼈가 굵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에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면서 네. 이게 한국 사람이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노가다 10장도 이제 외국인이 하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 제가 일을 할 때마다 이 10장들이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진짜 책임감과 경험에서 나오는 이 정말 우러나오는 이런 노련함도 것들이 있잖아요. 노련함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 10장을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책임감이나 전문성이라던가 전문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뭐 철근을 세우면 여기에 반생이로 묶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반생이로 묶지 않은 철근만 딱 세워져 있는 그런 데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사 진행에 이런 전달 같은 게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그러니까 그 윗단계 팀장급 그런 윗단계급까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면서 이제 현장이 제대로 굴러가질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이게 사실 뭐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죠. 근데 이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의심은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보면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사 진행 기간 동안에 뭔가의 중간중간에 계속 관리 감독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. 이게 뭔가 좀 불안했다는 거잖아요. 이게 도면대로 안 지어졌으면 뭔가 그걸 찝어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. 네. 관리 감독이 좀 부실한 게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요즘 또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보면 이제 자재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인상하면서 공사비에 대한 이제 다툼이 생겼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이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를 앞당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비 오면은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막 그 늘어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장을 만들어 왔을 때 처음에 만약에 잘못 만들어 왔으면 이거를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반품을 시키거든요. 반품시켜서 다시 만들어 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검사를 안 하거나 생략해버릴 수 있는 거죠.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쨌든 이 숙련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전보다 지금이 더 숙련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전에는 없던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막 발생하는 거잖아요. 네. 뭐가 달라졌기에 이렇게 문제들이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하는 건지. 실제로 숙련도는 좋아지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가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 있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반복된 일을 하면 거기에 숙련도라는 게 쌓이는 건데 네. 반복된 일을 했을 때 숙련도가 덜 쌓이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이 갈리기도 하고 네.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숙련도가 높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. 그럼 현장에서는 숙련도가 떨어져도 어찌됐든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론적인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런 부분은 전 좀 뭔가 시스템화가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? 사실 제가 뭐 건설 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. 저도 의심되는 부분 아니면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제 건설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할 측면이긴 마찬가지예요. 이게 저희가 정말 오늘 다양한 각도에서 이게 정말 외국인 작업자들에 의한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뭐 날림 공사로 된
이런 문제인 건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이게 딱히 뭐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참 골치 아픈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요즘 건설사들이 경각심이 없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고 이거를 결국에는 관리 감독하는 가장 윗단계에서 관리 감독하는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? 네.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